네, 기관의 강한 매도 공세로 하루 만에 코스피가 2,600선을 반납했습니다. 하지만 업종별로 보면은 외국인들 여전히 대표 저PBR 업종, 자동차, 금융업 순매수세 이어갔는데요. 오늘장 그 방향성은 어디로 향할지 어서 또 핵심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, 김태윤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네. 자, 그러면 저희 개장 전 체크리스트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. 체크리스트 띄워주시죠. 첫 번째 이슈로 살펴볼 부분은 상장사 자사주 매입 또 소각 등의 주주 환원책. 자, 상장사들에서 이렇게 서두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먼저 짚어보겠습니다. 대표님 관련된 이슈 좀 업데이트할 부분이 있을까요? 네, 뭐 지금 뭐 업데이트라고보다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저 PBR 관련돼서 많이 움직였었죠. 이제 움직이다가 최근에 이제 저 PBR 내에서 약간은 좀 차등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어제 같은 경우에 뭐 금융 관련된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그동안 뭐 좀 전에 이제 브리핑에서도 나왔듯이 홍콩 ELS에 대한 부분,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PF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조금 이제 시장에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그런 형태로 해서 향후에 이제 PBR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이제 좀 차별화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렇게 차별화되면서 이제 조금 주목해야 될 게 이제 최근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 PBR에 대한 를 이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밸류 중에서 지금 이제 주주 환원을 좀 더 확대를 하면서 이러한 그런 이제 주가를 좀 상승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 있고요. 그런 식으로 지금 각 회사들이 주주 환원 정책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대표적으로 지금 상장사 중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배당 계획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배당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 네. 지금 뭐 최근 3년도와 똑같이 연 9조 8천억 정도의 이제 정규 배당을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리고 자녀 배당 재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뭐 기아 같은 경우는 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는데요. 여기에 덧붙여서 올해 5천억 규모의 이제 자사주를 취득을 하고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소각할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특히 뭐 올해 이제 재무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지금 소각을 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했고요.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주주 환원율이 30%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주주 입장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외에 뭐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주당 1,600원의 배당 그다음에 3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한 그런 상황입니다. 삼성물산이나 DLC, 그다음에 HD,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지금 자사주 소각을 지금 발표한 만큼 각 기업들이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확대를 하면서 그만큼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주요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주주 환원책들을 적극적으로 발표하는 기업들, 결국은 저 PBR 대장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현대 기아차, 하나금융지주, 그리고 뭐 삼성물산 같은 기업들이 그래서 치고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. 그 속에서 또 투자 전략 어디에 기회가 좀 있을까요? 뭐 사실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요즘에 그 시장의 투자자분들이 한마디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머리를 좀 밀었거든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포트 기존에 있던 종목을 밀어버리고 싶으시고 코스피로 넘어가고 싶으실 것 같아요. 네.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손실을 크게 좀 확정을 하고 넘어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비효율적인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이제 저 PBR 쪽 내에서 제일 크게 저는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자동차 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뭐 특히나 이제 현대차 또는 기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임 대표님하고 저하고 지난주에 방송에서 코리아 FT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좀 업황이 살아있고 최근에 시장의 흐름에 맞으면서 또 그 업종 내에서도 또 이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,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안쪽으로 좀 탑다운 방식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오히려 조금 더 좋은 기업들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뭐 최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의 테마성을 조금 보여주면서 저점에서 좀 많이 오른 종목들도 많습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갔거나 아니면은 뭐 수익성 앞으로 이제 수익 전환이 되거나 좀 수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ROE가 앞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업종군들이나 종목들을 좀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뭐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백화점이나
아니면 이제 롯데 쇼핑 그리고 이제 BGF 같은 그런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BGF 같은 경우에는 뭐 BGF 리테일이나 뭐 BGF 에코 머티리얼즈나 이런 전반적으로 이 정속회사들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살아 있고요. 또 이 BGF 경우에도 이제 지주사기 때문에 지금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 저 PBR 관련된 종목군 내에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으면서 또 주가의 위치도 아직까지는 좀 저점에 좀 위치한 측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저 PBR 유통주 좀 보신다 말씀이시죠? 자, 그러면 저희 대표님께서는 저 PBR 주 중에서 지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있을까요? 네, PBR 관련돼서도 뭐 정부에서 지금 뭐 얘기가 나오는 건 이제 PBR 지수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렇게 이제 PBR 지수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뭐 자산 규모가 5천억 이상인 종목들을 이제 고른다라는 그런 얘기고요. 특히 PBR뿐만 아니라 ROE 부분도 같이 좀 보겠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종목을 보실 때 저 PBR 중에서 그 ROE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기업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만 이제 저 PBR 중에서는 이제 부동산 비율이 높다든가 아니면 M&A를 통해서 높은 영업권을 보유한 그런 기업들은 조금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네.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, 기아 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그리고 뭐 삼성전자의 이제 모회사인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계속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와 더불어 이제 LS 같은 경우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저 PBR 섹터 관련된 이슈들 한번 짚어봤고요. 개장 전 체크리스트 두 번째 이슈, 두 번째 체크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. 자, 제롬 파월 연준 의장, 자, CBS 인터뷰 대담을 통해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낮다. 다시 한번 매파적인 입장을 확인했습니다. 관련해서 저희는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? 뭐 그동안 이제 1월 초만 하더라도요. 뭐 11월, 12월 달 이제 3월 금리 인하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는데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게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최근 발표됐었던 미국의 GDP 4분기 성장률도 2%대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3%대가 나왔고요. 뭐 최근에 고용 지표들도 지금 시장에서 생각했던 수치를 너무 크게 뛰어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전히 이제 그 경기 연착륙에 대한 사실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다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화를 하는 과정도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파우루장 뭐 작년만 하더라도 약간의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좀 하면서 시장의 기대 심리를 자극을 하기도 했었지만 뭐 다시 또 어떻게 보면 3월 달은 이제 인하 검토하지 않을 것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의 언급들이 좀 나와주면서 그 기대치가 이제 5월이냐 뭐 6월이냐 그 이후로 좀 이야기들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뭐 결국에 이제 3월 달 이제 FOMC 회의에서 그 점도표가 또 공개가 될 거고요. 뭐 물론 아직까지 뭐 큰 변화가 좀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주고는 있지만 뭐 요즘 지금 뭐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2%대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있고 뭐 코어 PC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도 2%대 2.9%까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이제 오히려 이제 앞으로 발표되는 지표들 중에서 뭐 경제 지표들이 약간은 좀 완화되는 그러니까 둔화되는 시그널을 살짝 보여준다거나 그랬을 때는 뭐 다시 한번 또 시장은 그 기대치가 또는 그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또 반등을 또 시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지금 상황에서 올해를 좀 긴 호흡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뭐 금리 인하를 뭐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언제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. 네. 뭐 3월 이제 그 FOMC 회의 이후에 저는 오히려 그 점도표 발표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시장이 또 그 흐름에 대해서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라는 부분들과 대신에 이제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한번 모니터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미지 하나만 딱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고 나서 리세션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보통 한 2년 정도 지수가 좀 올라갔다라는 또 이런 통계가 좀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리세션이 있었을 때는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수익률 자체가 이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 경기가 너무 또 무너지지만 않는다면, 그러니까 리세션에 대한 이런 공포만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잡히는 듯한 모습만 보여준다면은 뭐 충분히 올해 연말까지 또는 뭐 내년까지도 저는 뭐 시장의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그 안에는 결국에 글로벌 빅 트렌드인 그 AI라는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존재하고 있다 보니까 뭐 과거의 닷컴 버블이나 이런 이 버블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고점에서는 부담될 수 있지만
전반적으로 이 시장의 기대치를 또 얻을 수 있는 게 버블이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미국의 경기 침체 이런 시그널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뭐 전반적으로 뭐 미국 경기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김태균 매니저님 자료를 통해서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뉴욕 증시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지만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내주셨습니다. 결국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데 시기의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의 투자 전략은 결국 주도주 쪽을 봐야 되는 걸까요, 대표님? 네, 그렇죠. 뭐 주도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. 뭐 특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인하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경기가 그만큼 조금 둔화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일단 기준금리 인하 여부와 관계없이 좀 어차피 올해 인하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장은 그런 부분에 좀 더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만약 경기가 계속 이렇게 호황인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빨리 낮춘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이제 버블이 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70년대와 같이 이렇게 뭐 경기가 뭐 확장과 수축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좀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미국 시장에서 계속 지금 AI 관련된 열풍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AI가 산업군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큰 그런 상황이고요. 이런 상황에서 AI 관련된 분야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도 M7이라고 하는 그 종목 내에서도 AI에 관련도에 따라서 지금 주가 차별화가 있을 만큼 AI 관련주들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. 이와 더불어 이제 국내 증시 입장에서 보면 수출 관련주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수출이 잘 될수록 그만큼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월 수출도 뭐 작년보다 조금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개선세가 어떻게 계속 지속이 되는지 여부도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. 네, 결국은 이 매크로적인 상황, 이 변곡점 PVC 가시화되고 나면은 증시의 키워드 AI가 다시 한번 부각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. 자, 개장 전 체크리스트 저희 다음 체크 포인트,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확인하겠습니다. 네, 체크리스트의 세 번째는요. 대웅제약 쪽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 자, 호실적 기대 속에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네, 트리플 신기록을 낸 기업 네, 대웅제약 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뭐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또 역대 최대 실적이 좀 나와가지고 뭐 전반적으로 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. 뭐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모두 다 이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습니다. 뭐 이 신약, 이 위식도 역류질환 신약인 뭐 팩스클로, 당뇨병 신약 엠블로 등 뭐 전문 의약품이죠. ETC 쪽과고요. 보툴리눔 톡신, 나보타 이 매출 증가가 결국에 동사의 이제 호실적을 견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사실 이제 소송에 대한 이슈가 좀 있지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의 좀 반영됐다라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일부 증권사 리포트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뭐 이런 패소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주가에 뭐 밸류 측면에서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았다, 아니 또는 뭐 어느 정도 패소가 되더라도 추후에 그 관련해가지고 뭐 라이센스나 아니면은 그 합의에 대한 또 이야기들 또 기대감이 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사실 오히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로 접근을 해보는 게 현실적으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이외에도 요즘에 이제 일부 제약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종근당도 그렇고 뭐 중해제약 그리고 대웅제약 이런 제약기업들의 실적이 또 그 안에서도 또 좋은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사실 지금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제약이다, 뭐 바이오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그 업종을 투자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네. 좀 실적이 좀 찍혀주면서 전반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간 기업들의 흐름을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대형제약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뭐 사실 뭐 일봉이나 주봉상에서도 그동안에 약간의 어느 정도의 바닥 구간에 다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뭐 대형제약도 그렇고요. 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다 지금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올라간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네. 이거는 지금 제가 주봉 차트 보여드리고 있고 뭐 월봉 차트 한번 보여드리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은 좀 덜한 상황에서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그래도 좀 손절 좀 짧게 잡을 수 있으면서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좀 종목군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제 실적을 발표한 대웅제약입니다. 앞서서 뭐 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창사 이래 최고의 실적을 기록했고요. 말씀 주셨던 소송권은 이제 메디톡스와의 톡신 예. 관련된 분쟁을 말씀
말씀을 주셨습니다. 자, 대웅제약 살펴봤는데 그 외에도 전반적으로 지금 주도 섹터의 하나인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좀 있을까요? 네, 뭐 주력제약과 관련돼서 이제 실적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고요. 대형사 중심으로 지금 실적이 좋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 같은 경우 작년에 23% 증가를 했고요. 영업이익도 1조를 넘으면서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. 뭐 종근당, 뭐 한미약품, 대웅제약, 그다음에 중해제약 전부 다 매출 작년보다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영업이익 부분의 그 성장세가 좀 두드러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그만큼 이제 최근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이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관련된 의약품 관련된 매출도 꾸준하게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런 이제 영업이익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작년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레고캠 바이오의 이제 기술 수출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했다 1월 달에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실적이 좀 발표가 되면서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 중심으로 조금씩 반등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올해 내에는 아마 ADC나 면역 항암제와 같은 그런 이제 신약의 물질을 개발하는 그런 기업에 아마 시장에서 좀 주목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아직 뭐 시기적으로는 조금 더 남아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성장 기술자한테는 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그런 이제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국내 업체는 우호적인 환경을 뭐 조성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니까요. 뭐 일단 국내 바이오 업체 중에서 아마 좀 선별화된 그런 이제 종목들 선별화돼서 이제 차별화된 그런 기업들을 좀 고르시면 아마 좋은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현 시점에서 제약바이오 토픽 좀 여쭤봐도 될까요? 네, 그중에서 유한양행 가장 좀 관심 있게 네.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.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유한양행 삼성 바이오로직스 말씀을 주셨고요. 사실 저희가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서 이야기를 자세히 못 네. 들었는데요. 김태훈 매니저님 어디를 통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? 네, 제가 매일 오전 8시에 이제 너튜브, 엠비앵골드 너튜브에서 오전 8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이 너무 빠르게 이제 순환매 흐름이 나와주다 보니까 뭐 그날그날 이제 핵심 이슈들을 알고 투자하는 분들과 그냥 장중에 확인하신 분들 저는 수익률 측면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하루에 딱 30분 정도만 장 시작 전에 30분 정도만 투자를 하시면은 그날 장중에 웬만한 기사 안 보시더라도 오늘은 이 종목들이 이래서 올라가고 있구나 이미 다 좀 가이드가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잠시 뒤에 이제 오전 8시에 공개 방송 많이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김태훈 매니저님의 또 공개 방송 8시에 시작합니다.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 두 분 이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.